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테마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지죠. 내년으로 넘어가면요. 올해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면 1년 한 2개월 정도 이제 대선이 다가온다. 그 사이에 이제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다. 이런 앞으로의 일정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대선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내년에는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대선 기간이 다가오면 모든 자금의 흐름은 대선주들로 쏠려진다는 거, 그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건 제 개인적인 100%의 사견이라는 점, 추천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사람인 HR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많죠.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은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HR, 많이들 아시죠? 사람인, 많이들 그 구직 활동에 많이 쓰는 앱이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장이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겠고요. 우리가 각 대선 때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죠. 2017년 5월의 흐름입니다. 5월의 흐름. 일단은 2016년도에 말에 아마 제 기억에는 중순인가요? 아마 탄핵이 결정이 됐고요. 탄핵 일자가 정확히, 네, 일단은 정확히 탄핵 일자가 아마 2017년 3월 10일 같아요. 2017년 3월 10일인데 그 전부터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2016년도부터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아무래도 좀 파격적인 얘기가 좀 나와주고 탄핵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2017년 3월 달에 3월 10일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3월 10일의 주가, 탄핵이 확정된 그날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 전날에는 17,000원대인 종목이 그 다음날에 18,000원대부터 쭉 올라가서 5월 12일 23,100원을 찍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요 날이죠. 네, 요 날에 2만원대, 23,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7,000원대에서 한 23,000원대까지 하면 약 한 40%에서 50% 정도의 급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왔었고,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2015년도에 있었나요?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를 봐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선을 치렀던 때가 2013년 2월이죠. 12월이죠. 12월이었고, 그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전에 2012년도에 주가를 보시면요. 2012년 8월 달에 고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또 28,000원, 한 3만원 부근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게 저점 대비해서는 이게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뭐 10년 이상 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9,000원 이때 보면 이 저가로 보면 9,000원대, 아니면 바로 직전에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저가는 한 11,000원, 12,000원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게 한 2배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100% 이상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이렇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인 HR도. 하지만 좀 무겁다는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20대 대선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니까요. 20대 대선쯤 되면 다시금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우기술도 어쩌면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종목도 사람인 HR에
그게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네, 지분이 있어서 이 종목도 일자리 테마주로 일단은 잡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15년도에 그 사람인 HR도 올라갔었죠. 이렇게 보시면 사람인 HR도 2015년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렇게 같이 오른다는 얘기죠. 다우기술이랑. 물론 사람인 HR이 먼저 오르고 나서 다우가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도에 보시면요. 2013년도에 지금 좀 4월 달까지 얘는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2012년 6월 정도부터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또 보여지죠.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 사람인 HR이 올라갔던 8월, 7월, 8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12월에는 빠지고 9월달, 8월, 9월달에 최고점을 찍죠. 사람인 HR도 같은 모습이죠.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2015년도는 일단 지나가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탄핵이 3월 10일에 발표가 되죠. 3월 10일에 발표가 되고 나서 이 종목도 3월 10일 날에 급등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3월 15일 날부터 급등이 시작되고 나서 6월까지 이 종목은 좀 올랐네요. 이 종목은 좀 의아하게도 대선 이후에도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졌고 하지만 이 종목도 사람인 HR과 같이 탄핵이 결정되든지 아니면 대선이 있을 그 전해에 8월이나 7월 달에 고점을 찍는다는 점, 요 점을 한번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윌비스, 누가 뭐래도 아무래도 대장주는 윌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지껏 그래 왔으니까요. 왜냐? 가볍다. 가벼우니까요. 가벼워서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봐야 되겠죠. 이 종목도. 이 종목 2012년, 2013년 이렇게 보시면 201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고요. 12월 28일인가요?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그때죠. 그때인데 얘는 12월 달이 대선이 있던 그 달인데 2012년. 하지만 대선되기 두 달 전에 고점을 찍습니다. 고점을 이렇게 찍고 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 종목은 약 1년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2011년 10월 30일부터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한 8개, 9개, 10개, 한 10달 정도는 막 급등락이 시방에 나오다가 대선이 있기 3개월 전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또 나와줍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요. 최초로 시작했을 때는 동전주에서 600원대에서부터 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게 약 1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도 한번 봐야죠. 2017년도 흐름. 2017년도는 이제 탄핵이 3월 10일 날 결정이 돼요. 3월 10일 날 급등이 나오죠. 예, 급등이 나오고 이 종목은 4월 4일 날에 2017년 들어서 고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지금 이 종목은 탄핵 얘기가 나올 때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최순실 사태가 2016년도 초중반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8, 9월 달에 급락이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8월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하죠.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17년 1월 10일에 일단은 최고점 찍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4월 3일에 또 고점을 한 번 더 찍어주는 모습. 그리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2017년 5월 달에 대선이 있었던 걸 생각을 하면 최고점은 한 3, 4개월 전에 나온다 라는 점, 요 점이 또 들어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가 MD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스터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자제분들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3, 40대 분들은 아마 메가 스터디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가 스터디는 이제 수능
중고등학생들을 위주로 갔다면 메가 MD는 약간 공무원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가 MD. 요런 종목은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된 종목이다. 이게 좀 윌비스도 같은 거죠. 윌비스도 학원, 이제 직업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뭐 공인중개사라던가 아니면 주택관리사 이런 걸 하고 있듯이 메가MD도 같은 성격의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윌리스보다는 좀 후발주자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2017년도에 급등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7년 일봉의 모습이고요. 2017년 3월 달에 3월 10일에 이 종목도 급등이 또 나와줬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종목도 8월 9일 달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지고요. 2017년 1월 달에 이 종목도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을 찍어요. 이 정도 됐을 때는 거의 탄핵에 가까운 지금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죠. 거기서 이제 판단만 나왔을 때니까 아무래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5월 달에 선거가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종목도 선거를 기준으로 3, 4개월 전에 고점을 찍는다는 그 어쩌면 다른 종목들을 보여왔던 그런 패턴을 이 종목도 같이 나와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3,000원대에서 7,450원까지 올라가는 약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메가MD라던가 이런 윌비스 그리고 다우기술 그리고 사람인 HR 이건 뭐 누구나 다들 아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 관련주로 다들 부각이 됐던 종목이고 그 대선에 관해서 여든 야든 그리고 어떤 대선 주자가 나오든 간에 우리 사회적인 가장 큰 이슈, 가장 문제점, 가장 해결해야 될 당면책이 뭐죠? 일단은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되죠.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지금 3차 대유행이 또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뉴스로는 2.5단계 수도권에서 올렸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2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뭐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많이들 힘드시고 어쩌면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그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정책 그리고 펀딩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대선에서는 20대 대선에는 항상 나왔듯이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노령화 이 테마는 어떻게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정치 테마주들을 한다 그러면 특히나 대선에 관련돼서는 인물주들을 가장 먼저 꼽긴 하지만 지금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어떤 각 당의 어떤 후보가 갑자기 어떤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목으로 보고 그리고 대선을 생각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종목을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정책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물주보다는. 거기는 인물주는 또 변동성이 좀 더 클 거고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공략과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선취해야 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MD라든지 아니면 지금 네 종목 윌비스, 다우기술, 사람인 HR 그리고 에스코넷도 뭐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의 재무 상태를 일단 보시고요. 지금 오늘은 재무까지는 안 보고 그냥 그 전에 있던 대선이 있을 때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일봉상으로. 일단은 재무 상태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무 상태가 우량한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대선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장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꼭 재무 상태는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엄연히 전에 있었던 대선에 대해서 이제 대입을 해본 결과 앞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절대 추천이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이렇게 좀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정책에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번 공부하시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꼭 꼽아 봤어요. 대표적인 것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출산 노령화 관련된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이런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대선이 있는 그 해나 그 전해는 특히나 이 대선에 관련된 종목들로 자금이 쏠리는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제 기억과 제 경험상으로는요. 물론 다르게 체감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쏠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어났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예전의 차트를 소환해 봐도 그런 흐름이 이렇게 보였다. 하지만 진짜로 대선일 때, 대선이 관련된 그 달이나 아니면 그 전 달이나 그럴 때는 많이 폭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니까 대선을 기준으로 그 달이 있는 달의 기준으로 한 4개월, 좀 빠르게는 한 6개월 전에 최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좀 더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를 한번 대입해 봤고, 이제 다른 테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짧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는 못 보여드리겠네요.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고, 다음에는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종목 몇 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쪽으로 아마 그 시기, 대선일 시기 때마다 한번 대입을 해서 소환하는 그런 차트적인 결과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요. 지금 미국 3대 지수는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코스피도 최고치를 뚫었지만, 코스닥도 연중 최고치를 뚫었지만, 코로나가 2.5단계, 그리고 전국적으로 2단계, 그리고 물론 이제 백신이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접종이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국내는 조금 더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엄청나게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 정도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이 된다면 뭐 더욱더 좋겠죠. 더욱더 좋을 것 같고,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수출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뭐 한 1,100원선이 무너졌다고 해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한 1,100원대는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1,100원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출업자들은 아무래도 미리 그 환율이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아마 계약서 자체를 뭐 좀 미리 써놓은 업체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기업 실적들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는 비교적 괜찮은 전망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지금 일자리 테마주도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제 의견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대박 나시고요. 힘든 시기에 힘내시고, 오늘은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